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이번 주에도 공모주가 아주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다음 주가 진짜 대박인데요. 어떤 기업을 청약을 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저 기릿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다음 주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어떤 흐름이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 어떻게 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청약할 공모주 어떤 기업에 청약할지 아니면은 또 패스를 할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그리고 제이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센즈랩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저 기릿은 3개를 받았고, 상장 당일 공모가는 1,500원, 시초가는 21,000원, 고가는 27,300원, 종가는 24,900원으로 따상을 딱 터치하고 쭉 미끄러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가에 매도를 해도 무려 137.1%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기릿은 148%의 수익률을 거두어서 46,634원, 치킨 2마리가 훌쩍 넘는 그 정도 금액을 획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청약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 나와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1개월짜리랑 3개월짜리 보유예수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제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상장 당일 공모가는 13,000원, 시초가는 19,900원, 더블을 오랜만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고가는 24,750원, 종가는 21,500원으로 종가에 매도를 했다면 공모가 대비 6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기간수 예측도 그렇게 좋지 않고 시가총액도 꽤나 큰 편이라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저 기릿은 요즘같이 공모주 분위기가 좋을 때 하지 언제 하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진행했고 6주를 받았으며, 작년의 첫날에 바로 매도를 해서 52%의 수익률 41,158원의 수익금을 거뒀다는 거, 이 또한 치킨 2마리를 획득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보호예수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각각 10%, 3%, 5%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청약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우리가 어떤 기업을 청약을 했고 어떤 결과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청약한 스펙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이노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도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청약을 진행했던 미래세 비전 스펙 2호가 상장을 한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래요. 자, 이노진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기관 경쟁률 1600대 1, 시가총액은 360억, 그리고 유통금액은 145억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거금은 1.6조 원이나 몰렸고, 어느 걸 봐도 무조건 이거는 따상의 제목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노진은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전 상장 기업이 따상은커녕 더블 또 간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한번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모 시장이 좋다는 소리겠죠. 이미 또 코넥스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어느덧 이노진 7,410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일단 따상 터치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월요일 이틀 뒤입니다. 그때 상장할 때 바로 따상이 가고 따상이 잠긴다면은 그 다음날 화요일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따상이 바로 풀린다거나 따상을 가지 못한다면은 저 기릿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익절은 옳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매도를 진행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들, 이 기업은 공모가가 3,000원이고 아마도 평균 4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개 받았고 만약에 따상을 간다고 치고 따상이 그냥 바로 매도했다고 치면은 한 주당 5,000원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2만원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치킨 한 마리 획득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청약할 기업 바이오 인프라, 나노팀,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펙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청약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스펙 2개는 그냥 기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무조건 기름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 스펙 8호죠. 삼성 스펙이니까 당연히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삼성스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11월 그때 공모주 시장 안 좋고 증시 분위기 진짜 안 좋을 때도 삼성스펙 7호는 만원에 상장해서 18,000원까지 올라간 바 있었던 흥행성 하나는 거의 확실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상장했던 삼성 스펙 6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공모주는 2,000원이 공모가였죠. 그런데 12,200원 6배나 올라가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정도 기대감을 분명 가질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꼭꼭꼭 무조건 그리고 예수금이 있다면은 비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스펙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삼성 스펙 8호 꼭 청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 뭐 매수 추천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현상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렇게 삼성 스펙이 상장할 때 있죠. 그때 다른 삼성 스펙도 그 전에, 그 이유가 아닙니다. 보통 그 전에 주가가 잠시 동안 급등하는 모습, 그런 걸 나타내는데, 참고로 삼성 스펙 8호가 상장이 3월 2일 3일절 다음 날입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 그 전까지 혹시나 다른 삼성 스펙 지금 현재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요 친구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참고로 오늘 조금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흐름 나타냈는데 추가적 상승이 나올지 그 부분을 그냥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 스펙 7호가 상장할 때 여기 보시면은 삼성 스펙 6호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떨어졌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는 5호, 4호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고 거래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력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 이 부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 스펙뿐만 아니라 다른 스펙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삼성 스펙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인프라 DB금융투자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설명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공모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인데 공모가 21,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 바이오 인프라는 뭐하는 기업인가? 2007년에 설립된 제네릭 생동성 시험과 계량신약, 일상 임상 등의 임상 약동학 시험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발음이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기업 그리고 손실 봤던 기업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DTNCRO, 그거랑 비슷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TNCRO는 기관 경쟁률이 74대 1로 매우 나빴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공모가가 17,000원인데 그런데 최고가 16,800원 찍고 쭉쭉쭉 떨어져 지금은 반토막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저 기릿이 물려도 단단하게 물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어 바이오 인프라는 스스로 PR할 때 다른 CRO 기업이랑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CRO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임상 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고, 실제로 2020년 당장 3년 전이죠. 그때는 국내 65개의 CRO 업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어 바이오 인프라는 별도의 분석 시설을 갖추어 생체 시료 분석이 가능한 CRO이며, 그리고 이런 기업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1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 건수를 보면은 바이오 인프라가 21년 기준으로 120건, 점유율 23%로 1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바이오 인프라는 다른 CRO 기업이랑 우린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다른 와중에도 탑을 달리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한 줄만 설명을 더 보자면은 바이오 인프라는 CRO 전문 기업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비임상, 임상 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업은 제네릭 생동성 시험, 복제 의약품이 얼마나 원본과 동등한지 그런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국내 점유율 1위 방금 전에 봤죠. 그렇게 1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려 50개 이상의 제약사를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인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실적을 보시면 쭉쭉쭉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CRO 기업들은 코로나 특수 때문에 최근 들어 상승한 거지 아마 그 성장세가 조금 꺾일 거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이오 인프라를 네이버에 치면은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 이러한 기업이 나오는 코넥스 기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리 그러면 이거 뭐 이전 상장 기업이야? 아닙니다. 이 바이오 인프라랑 바이오 인프라 생명과학은 전혀 다른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 기업에 투자할 일이 있더라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기관 수요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야, 대박이 나왔습니다. 1594 대 1. 보나마나 이거는 청약합시다 라고 말을 하겠죠. 게다가 기관들은 21,000원 이상을 대부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의무 확약은 2.2%로 살짝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인프라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청약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DTRCR로 이 기업 때문에 저 길이 또 이거 PTSD 오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기관 수혜치 결과도 지난번에 상장했던 그 CRO 기업은 100대 1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1600대 1입니다.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예상 시총은 1000억,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31%로 상장 당일날 300억 조금 넘는 그 정도의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 따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따블은 노려볼 수 있겠다. 이 정도 마인드로 청약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저 기리과 히리스는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노팀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밴드는 11,500원에서 13,000원, 공모가는 공모밴드 상단이 13,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하는 기업인가? 나노팀은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화학 등 고객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핫한 전기차에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스마트폰 충전할 때 핸드폰이 뜨거워지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충전할 때, 특히 급속 충전할 때 발열이 매우 심한데, 이 기업 나노팀은 거기에 사용되는 방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은 캐필러, 캡패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노팀은 시가총액은 조금 큰 편인데, 하지만 상장 후 유통 주식이 21%로 낮은 편이라서 매력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쭉쭉쭉, 아니 이걸 쭉쭉쭉이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괴물같이 성장을 해버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인기를 얻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기관 수혜치 결과를 보니까 1700대 1. 대박이 또 터졌네요. 이거는 또 당연히 청약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모가 상단이 13,000원이죠. 하지만 15,000원 이상을 82%나 써냈다는 거, 그 부분도 분명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기관들의 인증 마크가 찍혔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의무 확약이 무려 25.6%. 솔직히 요즘 공모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경기 침체다 뭐다 아니면 뭐 한 번 더 증시가 빠진다, 전저점 깨진다, 이러한 의심까지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때 그때 분위기에 비하면 반의 반토막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의무 확약이 무려 25%라는 거, 이거는 기관들이 아주 작정하고 이거를 사겠어 라고 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오픈런을 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노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기본 정보를 보자면은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상장일은 3월 3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30주 기준 19만 5천원, 균등 배정 수량은 25만 주라서 아마 또한 2주 내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 수혜측은 1700대1로 매우 좋고 의무 확약이 무려 25%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상 시총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2,400억. 하지만 이번 주에 상장한 이찬지 기업 기억나시죠? 그 친구도 예상 시총이 높았고 기관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익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 이게 수익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유통물량 예정치도 21%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봤던 그 삼성 스펙 있죠? 그거랑 이 나노팀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계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우리가 신영증권 급하게 만들었던 거 그 기업입니다. 청약일은 20일부터 23일, 공모밴드는 16,000에서 2만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쓱 보자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요즘 들어 핫한 그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혹시 AI에 좀 관련돼 있나 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통신장비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한때 코스닥 상장 계획을 처리한 바 있었으며, 이번에 공모가 다이어트 플러스 구주 매출을 삭제시키며 재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도대체 뭐 만드는데요? 바로 별도 공사 없이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가와이어, 그리고 전기신호와 광신호를 양방향으로 변환해주는 광트랜시버, 이 두 개가 주요 제품이라고 하며, 여기 보시면 기가와이어 그 다음에 광트랜시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자람 테크놀로지는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기업을 청약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늦었다는 거, 목요일까지 만들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걸 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3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배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배 넘게 성장하는 괴물 같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 수혜치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완전 폭망이 아닌 이상 요즘 같은 시국에 공모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눈 감고 청약을 해도 돈을 버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공모주 시장이 뭐 평생 동안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뭐야 이거 반전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다시 또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일단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웬만해서는 청약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모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공하면은 치킨 한두 마리 그 정도의 쏠쏠한 수익을 얻고, 혹시나 실패를 하더라도 어차피 커피 한 잔 그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자람 테크놀로지도 청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기관 수혜치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청약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정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자람 테크놀로지는 공모 유통 물량 예정치가 14%밖에 안 돼서 또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이 매우 적어서 그 매력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약할 기업들이 정말 많았네요. 그래서 조금 길게 공부를 했고 이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노진이 상장합니다. 잊지 마시고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인프라, 나노팀, 삼성 스펙8호 3개 전부 다, 특히 나노팀과 삼성 스펙8호는 무조건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례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혹시나 현금이 있다면 비례도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와 하나스펙 26호가 청약을 하고 화요일날 자람 테크놀로지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래세 비전 2호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주 기름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이번 주 치킨 한 4-5마리 튀어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일단 한 마리 이상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들 전부 다 최대치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